자, 지금 2020 전남 GT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전남 내구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설 코스에서 펼쳐지는 경기. 오늘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치열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경기 내용이 있었고, 전남 내구 역시 팬들의 기대만큼이나 좋은 경기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1시간을 계속 풀로 달릴 수 있는 내구 레이스를 볼 수 있는 거는 전남 GT 정도가 지금 유일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초가 돼서 향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또 언젠가 24시간 내구 레이스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들고요. 워낙 강명희 해설위원은 이제 내구 레이스에 대한 그 출중한 경험치도 가지고 있고 또 팬인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그만큼 내구 레이스의 길이가 생각보다 좀 짧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경기도 치러내서 어떤 그 다양한 그 클래스의 차종들이 함께 뛰는 이 재미를 보는 것도 분명히 전남 내구만의 좀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길이와 시간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 시간대의 전남 내구가 내구 레이스의 의미를 가질 만한 요소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지금 상당히 좀 늦은 시간이거든요. 네. 사실 이게 무슨 늦은 시간이냐, 해가 떠 있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킷에서는 5시쯤 되면은 네. 이제 시야가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사실 이제 내구 레이스 24시간을 뛰는 드라이버들은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긴 하죠. 네. 밤에도 달리고 낮에도 달리고 하는데 이런 변화는 시야 속에서도 드라이버들이 잘 달리느냐, 차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일단 앞이 보여야죠. 사실 이렇게 해가 좀 너울너울 넘어가는 요 시간대가 오히려 밤보다 약간 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일정 구간에서는 거의 해를 정면으로 시야에 담고서 달려야 되는 그런 시간대가 되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그 2020 전남 GT를 즐기신 팬 여러분들께서는 더더욱더 느끼실 것 같은데, 오늘 사고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좀 사고가 좀 많았던 상황이라 이런 시야의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선수들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내구 레이스가 3개의 클래스가 지금 함께 달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른 내구 100, 이 레디컬 차들은 이 보통 GT, 보통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승용차와 가까운 형태의 차들의 사이드 미러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시피 한 전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용차의 그 사이드 미러 높이보다도 차가 훨씬 더 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울 안에 들어오는 이 아래쪽에 사각지대 쪽으로 차가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달리고 있는 상대적으로 페이스가 느린 200이나 300 클래스 차량의 드라이버들이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저 레디컬 차량들을 적시적소에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잘 파악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내구 레이스의 특성상 클래스가 다른 차들이 혼주를 하면서 차들이 섞여요. 수많은 추월 장면도 있지만 한 바퀴 뒤처진 차를 앞서는 걸 추월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 장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실수를 하지 않으면 빠른 차를 보내주는 기술, 이게 말보다 좀 어려워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엄밀히는 사실 그 느린 차가 빠른 차를 비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빠른 차가 느린 차를 잘 피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면 빠른 차가 뭔가 더 기동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추월할 타이밍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페이스가 빠른 차량들에게 결정권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디컬 차량 이 드라이버들은 앞에 차량이 가끔 이렇게 경로를 잘 비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사실 그 부분들을 좀 계산을 잘 넣고 추월 전략들을 잘 짜는 게 과연 이 후반부까지 60분 내내 누가 선두를 나설 수 있는가를 가로지를 수 있는 실력의 또 하나의 이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일부러 레디컬이 오는데 안 비켜줄 차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못 보는 경우,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서서히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순간 이제 속도를 좀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공급하신 바와 같이 더더욱 해가 넘어갔을 때의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말 쌓아 올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펼쳐지는 이 내구 레이스 굉장히 많은 차들이 있죠. 자, 지금 GT 300 클래스가 가장 앞쪽 대열에 서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들은 현대 제네시스 쿠페 3.8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쉐보레 차량이 하나, 과거 투어링카에서 떴었던 그 차량이 한 대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GT 200 클래스는 거의 대부분 다 86, 토요타사에 있는 86 FR 후륜구동 스포츠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뒤쪽에 납작한
네, 이 GT100 클래스에는 레디컬 차량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자, 녹색 고현팽 선수도 일단 합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내구 세계 클래스 경기. 네, 먼저 GT300 그 사인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중위권에서 4와이드 4대가 지금 나란히 들어갔다가 자, 과연 어떻게 1번 코너 진입이 될까요? 약간의 경계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바로바로 합류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지금 GT300 맨 앞쪽에 비트 R&D 차들이 자, 지금 있는데 어느 차량에 이 엄청 큰 파츠가 하나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로 보이는데요. 네. 1번과 2번 코너 사이에서 살짝 컨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는 현재 전남 내구 100 같은 경우는 앞에 경쟁이 어느 정도 마감 짓고 난 다음에 합류하겠다는 듯 천천히 대행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2대씩 나란히 달리는 게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추월을 하기 어, 시작해야 안전하거든요. 크게 밀렸는데요. 자, 지금 나가는 속도와 방향이 예사롭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네, 지금 사고로 이어졌을 네, 수도 거의 있는데요. 펜스 쪽까지 나갈 정도의 속도였는데요. 네, 늘 말씀드리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의 최고속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곳 상설 기준으로 4번, 5번 코너인데 5번 코너 쪽에서 지금 바깥으로 밀려났거든요. 자, 지금 화면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일한 전륜 구동 차량이었던 쉐보레 크루즈가 지금 바깥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군요. 3그리드에서 했던 이재진 선수로 보이고요. 자, 벌써 림 레디컬과 이 touring카들이 섞여서 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올라가는 장면들 2번의 백천영 선수인데 글쎄요, 맨 앞쪽에 있었던 남기문 19번 남기문 선수가 안 보이는데요. 남기문 선수가 너무 빨라서 더 위쪽으로 올라간 거군요. 네. 네, 너무 빨라서 화면에 안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2위권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3초 정도의 격차가 있는 바람에 1000렙에 3초를 걸렸어요. 네. 같은 클래스인데. 사실 우리 GT 클래스 경기 오래 보신 분들은 자주 보셨던 차들이긴 하죠. 보실까요? 밀렸군요. 저 앞에 남기문 선수 혼자 가고요. 네, 9번 장대성 선수 차량이 살짝 오버스티어로 멈춰서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네. 바로 경기장에 이제 복귀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뒤쪽으로 밀렸을 뿐 큰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모습. 벌써 이렇습니다. 자, 독주죠. 네. 하지만 시간이 깁니다. 레고레이스는 초반에 독주하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보셨던 GT1, 2 클래스 경기보다 길어요. 네. 이 점이 GT1 클래스만 생각하고 그 정도 관리하면 경기 후반에 가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8번 차량도 사실 다시 레이스에 복귀를 했네요. 아까 바깥쪽으로 빠르게 이탈했었던 쉐보레 차량 지금 이제 후미 대열 쪽으로 합류를 해서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내구백의 23번 추태양 선수가 빠르게 이 경쟁 구도에 합류를 하고 있군요. 위쪽으로 좀 많이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장면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GT200에 지금 토요타 86 차량으로 출전하고 있는 강병희 선수 있습니다. 예. 네, 저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저 선수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연, 지연, 이름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부착하는군요. 추태양 선수 역시 속도를 좀 활용하면서 순간 18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네, 역시 지금 저속 코너다 보니까 부담 없이 붙어가지고 치열한 경쟁들을 펼치고 있고요. 자, 지금 레디컬 이 GT100 클래스 같은 경우는 최태영 선수가 선두, 그리고 김현준, 김돈영 선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GT300 클래스죠. 69번 남기문 선수, 이게 사실 원래 저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저 비트 R&D 선수들이 그래도 비슷비슷하게들 서로 달리는데 네. 지금 홀로 랩 타임이 1.7초 정도 빠르거든요. 다른 선수들보다. 네, 유일하게 25초 초반대를 찍으면서 홀로를 다니신 내구레이스를 리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철웅 선수와는 이미 4초 이상 좀 벌어지고 있는데 언급하신 것처럼 이게 뭐 내구 레이스이기 때문에 네. 이 장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관 선수의 번호였었죠. 69번인데 맞습니다. 그 번호를 남기민 선수가 받아서 여전히 이번에도 1분 24초, 2초 이상의 차이를 벌려놓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남기문. 제가 알기로 저 차 자체도 한민관 선수 차인데 남기문 선수가 타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자, 일단 내구 레이스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일부러 느리게 갈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일단 차량 컨디션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RPM을 레드존까지 가깝게 끌어 쓴다거나 여러 가지 좀 혹사시키는 부분들은 진짜 어느 정도 거리가 확보가 되면 페이스 조절을 스스로 좀 하는 것도 좋은 방법 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전남 내구 100의 선수들이 서서히 순위를 덕구를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남기훈 선수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최태양 선수, 남기훈 선수가 1분 23초를 끌었었는데 24초를 끌었는데 1분 21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차량들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앞 화면에 보이는 이 프로토타입의 레디컬 차량들은 슈퍼 6000 클래스 차량만큼의 속도가 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숫자가 작은데 어떻게 빠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GT 300, 200, 100은 그 대략적으로 이제 엔진의 마력대를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GT 300이 약 310마력 이하의 차량들, 그리고 이제 200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 200마력대에 좀 넘어가는 출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레디컬은 100마력대 엔진이지만 차의 무게가 400kg대입니다. 500kg이 실려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차량들이기 때문에 네. 이 중량 출력비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세 개 클래스 중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프로토타입 레이스카기 때문에 물론 저희 판매를 합니다만 이제 프로토타입 레이스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심판의 모양이 아니라 레이스를 위해서 모양이 깎여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역학적 성능, 코너를 돌 때 이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저 레디컬 차량의 전고가 뒤에 따라오는 제네시스 쿠페의 본네트 높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네. 지금도 그 순식간에 와중에- 상대편을 또 서로끼리 추월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전남 GT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게끔 오늘 뭐 전반적으로 바이크의 장면도 있었고 네. 내구 레이스에서 이렇게 다채로운 클래스의 를 느낄 수 있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율 선수가 라인을 좀 다르게 타면서 탈출 속도를 높여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조금 충분히 원했던 효과를 얻지는 못했고요. 엄명웅 선수가 1분 20초대를 마크하는 장면. 네, 지금 이제 번호를 보시면은 순위 말고 번호를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주황색이 있죠. 네. 이제 빨간색이 300, 주황색이 200, 그리고 파란색이 100인데요. 자. 그 레디컬. 파란색의 숫자가 점점 이 순위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죠. 처음에 그러네요. 맨 밑에 있다가 지금 이제 전체 순위 13위까지 최태양 선수의 23번 차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10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장면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언급하신 것처럼 이 차량들의 속도를 또 즐기는 살펴보는 건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내구라는 거 네. 분명히 이런 정도의 텐션을 좀 1시간 내내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가 지금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태양 선수가 탑10 안으로 진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이 레디컬 GT 100 클래스에 나오고 있는 저 차량들은 정말 레이스를 위해서 생산이 되고 있는 차량들이고, 흔히는 뭐 레이스 전용 차량이라서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워낙 구조가 단순하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내구성마저 좋아요. 별로 고장날 게 없습니다. 부품 자체가. 네. 뭐 사실 엔진도 보통 프로토타입 레이스카 엔진 하면은 얼마 못 가는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는 굉장히 네. 강력한 출력을 내는 엔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저 레디컬에 들어가는 엔진은 흔히 이제 바이크에 실리는 네. 엔진이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승용차 일반 바이크의 내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 시스템도 디스크 교환 주기가 굉장히 길다고 그래요. 크기 자체도 굉장히 작은데 차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이 부하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보통 우리 이런 투어링카들은 한 경기마다 브레이크를 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레디컬들은 몇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모터스포츠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야 하긴 하지만 사실 진입 장벽으로 제일 처음에 많이 느끼는 게 타이어 값, 브레이크 값 이거 네. 네. 이게 계속 나가니까 이게 그렇죠.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싼 걸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외출할 때마다 옷을 계속 사서 바꿔 입는 이래의 그렇죠. 옷을 입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럴 만한 뭐 퍼포먼스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서서히 레디컬 쪽의 숫자들이 더더욱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레디컬이 이 일반적인 제네시스 쿠페 뒤에 숨어 있으면은 카메라에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숨어버려요. 전폭도 좁고 전고도 낮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앞에 달리고 있는 드라이버의 시야에서도 사라집니다. 네. 내 차 뒤에 바로 붙어서 오고 있는데도 어느 거울에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최태양 선수는 그런 계산을 잘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초반 상황에서 서로 간의 긴장감과 텐션과 집중력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순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군요. 네. 제가 저 레드컬에 타고 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라도 앞차에 보이게끔 손을 흔들어서 룸미러에 표시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깃발이라도 휘날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아슬아슬한 주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서로 간에 잘 인지를 한 채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태양. 네, 지금도 보면은 앞차의 미러에 보여주기 위한 위치를 좀 잘 잡으려고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 무조건 있다. 이제 네 맞아요 헤드램프를 일단 켜야 되고요. 네 거울에 계속 이렇게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밌는 건 지금 그 프랑스 르망에서 열리고 있는 24시간 내구 레이스도 보면 이런 프로토타입의 경주차와 양산형 기반의 GT카들이 같이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네.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르망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런 클래스가 높은 차들은 라이트의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에 다른 색이 보이면 나보다 네. 높은 클래스구나 이거 비키게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를 못 봐도 이상한 색깔이 보이면 왔구나 하고 이제 비켜줄 수 이거 있게. 좀 굉장히 위험한데요. 네. 이거 잠깐 놓쳤던 거 같죠? 이 사이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노려봤는데 최태양 선수 지금 아주 그냥 서늘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 넉 대의 차량을 해서 묶여 있는데요. 자 지금 그러면서 뒤쪽에 나머지 경쟁자들 4대가 지금 다 하나로 뭉쳐져 버렸어요. 흥미로운 장면이었는데요. 자 지금 85번 선수가 뒤쪽 시야를 거의 확인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저게 한 대만 보고 한두 대만 있는 줄 알면 정말 문제가 지금 4대나 있거든요. 따라서 지나가는 차랑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어요.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봤죠? 정남수 선수인데요. 정남수 선수 85번. 자 일단 2대는 건너갔습니다. 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앞으로 순위 경쟁에서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레디컬 같은 경우는 옆에 창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오픈 콕핏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옆에 저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가면은 그냥 정말 옆차 도어가 내 눈앞에 그냥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면서 이 100클래스 차들이 서로 배틀을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맞아요. 지금 그 다른 이 GT300 차량들을 이용해서 추월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좀 다른 느낌이군요. 혼자서 좀 다른 전술과 전략을 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 내구 레이스에서도 쓰는 전략이죠. 이게. 맞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나머지 팀원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태양 선수가 탑3 안으로 들어왔고 백철용 선수 그리고 애초에 아주 멀리 달아나고 있는 차이가 10초 나고 있는 남기문 선수는 저 멀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태영 선수가 현재 2위인 백조령 선수까지도 따라잡았고 이제 남은 건 앞에 있는 69번 남기문 선수 한 명입니다. 네. 자 이것도 역시나 뭐 시간 문제겠죠. 지금 랩 타임으로 보면은 남기문 선수가 지금 25초대 랩 타임을 계속 기록해주고 있고요. 22초대가 지금 레디컬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 바퀴 안으로 2대 거리가 거의 달라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 이거 1분 20초를 찍어버리네요. 최태양. 앞에 있는 공간이 열리자마자 지금까지 내리고 있었던 패티스트를 최태양 선수가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최태양 선수는 뒤에 따르는 이차욱 선수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차예요. 네. 이게 SR3와 SR1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SR3가 조금 더 빠릅니다. 좀 더 강한 차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차욱 선수 따라가기는 쉽진 않고 하지만 김현준 선수, 김도영 선수는 전부 이차욱 선수를 갔기 때문에 따라가 볼만하죠. 2위 싸움은 치열할 겁니다. 자 지금 김돈영 선수 화면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유율 선수와 자리를 내줬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치열한 배틀이 벌어지고 있네요. 레디컬끼리의 경쟁에서는 좀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분명히 여기 내구만의 그런 맛이 분명히 있군요. 자 이게 상위권에 있었던 내구 300 선수들과 섞이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9랩 정도 지났는데 레이스 4분의 1밖에 안 했어요. 네. 자 지금 GT200 86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클래스에서는 송형진 선수가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트리 넘버도 차량 이름과 동일하게 86번이에요. 다들 저거 갖고 싶었을 거예요. 저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있죠. 그 P4차의 레이스 나가면 꼭 그 세 자리에 912를 갖고 싶어하는. 지금 이 차량은 아이고. 앞쪽 범퍼가
앞바퀴 쪽으로 밀려 들어와 있는데요. 브랜뉴 레이싱 팀 85번. 정남수 선수인데 아까 전에 그 정남수 선수가 이제 레드컬 차량을 네. 맡고 있었던 그 차량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밀려와 있어서. 네, 저도. 지금 저 정도면은 피트에 한번 들어와서 확인을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상황인데요. 아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순위가 좀 바뀌었군요. 정남수 선수 85번. 예, 지금은 멀쩡해도 저게 언젠가는 트랙에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면 들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 내구 레이스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구레이스의 필수품이 있어요. 그 테이프, 박스 테이프, 막 청 테이프 막 등장하죠. 그렇죠. 네, 패널들이 고장 났을 때 이제 와서 테이프로 그냥 붙여놓고 헤드램프도 붙여서 그냥 예, 나가니까. 급하면은 그냥 그 테이프로 그냥 네. 칭칭 감아서 나가고 이게 원래 내구레이스 버티기의 힘인데 물론 1시간이니까 피트 들어가는 게 손해가 너무 커요. 네. 아 결국 추태영 선수가 정말 거의 다 따라잡았군요. 남기훈 선수의 격차가 1분 4초대가 나고 있습니다. 1초 4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벙벙 밀리면서 팬더 자체가 좀 타이어에 아예 간섭이 생겨버렸거든요. 이건 문제가 되는군요. 네. 예, 블로어로 급한 불은 꺼도 일단 저건 뭐 망치로라도 때려서 펴서 주행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게 예. 뭐 차선책이죠. 네. 일단 최태영 선수가 남기문 선수보다 벌써 4초 지난 랩에 선두로 나서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완전 젖혀버리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추태영. 얼마 남지 않은 그 차이까지 완전히 벌려버리면서 레이스의 4분의 1이 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3분의 1 가까이 소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1위를 얻어내고 있는 건 23번 추태영 선수입니다. 자, 지금 뭐 가만히 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GT 100 클래스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보기 힘든 이런 레디컬 프로토 오픈 코핏 차량이 달리고 있고 GT 200 클래스는 또 이 수평대항 엔진을 얻고 있는 차량이에요. 사실 네. 수평대항 엔진을 쓰고 있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2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포르쉐하고 지금 저 토요타 스바루 엔진을 같이 쓰고 있는 저 두 회사만 수평대항 엔진에 기반의 스포츠카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런 차량을 또 이 트랙에서 같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클래스 GT300은 우리나라의 이 스포츠카의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 쿠페. 네, 요 세 가지 차종들이 한데 어울려서 달린다는 요 장면 자체가 전남 GT만에서 볼 수 있는 이 아주 이 눈에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제네시스 쿠페는 국산이고요. 저기 또 86은 저기 일본산이고 저 레디컬은 영국제입니다. 그렇죠. 전 삼국지가 세계,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지켜보시면서 이 트랙 안에 있었을 때 어떨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 지금 지나가면 손 한번 들어주네요. 네. 저기 이제 박스카들은 들어봤자 안 보이는데 오픈 콕핏이다 보니까 바로 그렇죠. 보이죠. 사실 저 레디컬 차량이 다른 지금 GT200, GT300 차량이랑 컨택을 하게 되면 레디컬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일단 네. 무게도 가볍고 부딪혔을 때 데미지도 상대적으로 레디컬이 심하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켜주면은 감사한 쪽은 당연히 저 GT100 클래스. 네, 손이 저절로 들어지게 되죠. 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반사작용 같은 거군요. 네. 네. 뭐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충격량에 질량이 자, 비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69번 차량이 이제 GT200 클래스를 한 바퀴를 따라잡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남기문 선수. 네. 일단 남기문 선수가 전체 순위 7위로 밀려 있지만 GT300에서 선두죠. 그러니까 애초에 차이가 남기문 선수와 백철용 선수 차이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내구 300 상황에서의 남기문 선수의 존재감은 지금 압도적이고요. 네, 지금 와 20분을 달려서 10초 거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정말 매랩당 따박따박 0.5초씩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거든요. 1분에 0.5초씩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가 섞여 달리는 데서 랩타임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는 다른 차를 보내주느라 상위 클래스 차를 보내주느라 시간 손해를 보는 게 되게 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남기문 선수도 그 앞선 랩이 이 GT 100 클래스 차들 보내주느라 거의 1분 28초대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다시 그 다음에 좀 멀쩡하게 달렸을 때 26초, 그러니까 2초가 날아간 거예요. 다른 차 보내주느라. 근데 남기문 선수가 초반에 일단 머신의 힘을 충분히 쓰면서 상위권을 유지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분명히 레드컬 쪽에서 이제 추월을 시도했었을 때 시간을 손해볼 수 없는 그런 장면에 대한 계산이 충분히 있었던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네. 남기문. 그래서 지금 백철용 선수가 엄청나게 빨라진 게 아니라 남기문 선수가 2초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백초령 선수는 물론 아까 봤던 거겠죠. 그래서 다시 격차가 좀 좁혀진 것처럼 보이죠. 사실 똑같은 격차입니다. 네. 중간에 뭐 다른 차량도 분명히 섞여 있을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드디어 한 시작된 지 22분 정도 만에 찾아온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정립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도 저 레디컬 차들은 선두로 달리고 있는 최태영 선수 빼고 나머지는 서로 치열하게 배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또 저런 프로토타입 레이스카는 나름 배틀하기 좋은 구조예요. 일단 차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공간적으로 뭔가 달리 갈 수 있는 길이 많다는 라인이 뜻이기도 여러 하고요. 개가 보이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배틀을 할 때도 내줘야 되는 공간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네. 자, 지금도 이제 이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 차량이 오면 저렇게 적극적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주면서 본인이 피해줄 공간을 미리 알려주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얼추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GT 300 클래스의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랑 뒤에 200 클래스 86 차량은 차의 크기 자체가 약간 달라요. 네. 약간 86이 작습니다. 그렇죠. 제니스 쿠퍼 지금 7번 차량인데요. 7번 차량 김민상 선수. 자, 이번에 마이더스 레이싱 팀으로 기존의 그 아트라스 팀웍스에서 나와서 새롭게 데뷔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차량 문제가 좀 있어 네. 보입니다. 사실 애초에 출발에도 기술 규정 위반으로 인해서 특별 출주로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차량에 대한 그 정비 상황들을 급하게 좀 맞추고 나온 셈인데 지금은 충분하게 주행하기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네, 지금 86 차량들 뒤로 제네시스 쿠페가 또 모습을 드러내고 저러면 보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덩치 큰 애가 오면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차의 아이고. 문제로 보입니다. 네. 아예 소화기를 좀 꺼내 들었군요. 예, 본인 지금 엔진 앞쪽 쪽에 연기가 지금 계속 나고 있어요. 네. 엔진룸 안에서. 일단 네, 소화기 지금 뿌리고 싶은데 오피셜들이 좀 빨리 와서 같이 좀 협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러면서 7번의 김민상 선수는 아쉽게 뒤쪽으로 좀 많이 밀린 상황이 됐습니다. 역시 이쪽 쪽은 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디컬은 여전히 지금 4대가 붙어서 근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 같은 상황은 이제 트랙에 마샬이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소화기가 있는 곳들이 미리 브리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화기가 있는 곳에 가서 일단 가져는 왔는데 끌 수가 없네요. 자, 지금 김돈영 선수 맨 앞에 이 무리에서 4대가 쭉 기차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디컬 지금 앞쪽에 한번 크게 미끄러졌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때문에 지금 레드컬 쪽의 이 차량들은 순위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순위 말고 네. 최태양 선수 물론 다른 레벨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나머지 선수들은 계속 좀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금 36분이 남아 있는데 흡사히 달리고 있는 페이스는 파이널 랩, 라스트 랩을 지금 달리고 있는 것처럼 혼신을 다해서 달리고 있어요. 네. 제가 제대로 본 게 맞으면 좀 전에 이율 선수가 엄재웅 선수를 추원을 했던 거였죠. 그렇죠. 네. 엄재웅 선수는 SR3거든요. 이율 선수 타고 있는 SR1이고. 근데 엄재훈 선수 다시 위로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계속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매 코너마다 지금 자리 바꿈이 일어나고 있을 아이고. 정도로 아주 네. 극적인 배틀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재웅 선수가 아니고 저건 오신성 선수. 87번 김현준 선수와 이율 선수죠 지금. 아 예, 김현준 선수. 자, 지금 이율 선수도 뒤쪽이 많이 흔들려요. 이 차들도 지금 앞에 또 위험해요. 스피난 차량도 하나. 저럴 때가 제일 위험하죠. 네. 다행히 다시 한번 복구를 하면서 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석현 선수입니다. 네. 스피나는 차는 일단 드라이버가 완전한 컨트롤을 갖고 있는 차가 아닌 차고 하필 저 3번 코너는 블라인드 코너예요. 2번 코너 통과할 때까지는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주변의 신경들을 많이 쓰면서 지금 경기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5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이율 선수와 김현준 선수. 네. 자, 그리고 토요타 쪽 86번 손흥진 선수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바짝 붙어 있어요, 그렇죠? 뒤쪽에 91번 장우혁 선수의 장면도 장우혁 있었고요. 선수. 지금 두 선수 다 이 86 드라이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윙이 다르죠. 지금 이 위치에선 91번의 장우혁 선수의 숫자가 좀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두 선수가 지금 굉장히 치열한 배틀을 펼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자, 지금 그렇죠. 이제 다음 직선 빠져나갈 때 탈출 가속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턴 1, 턴 1에서 승부를 한번 걸어볼 것 같은데요. 네. 자, 계속해서 슬립스트림을 받기 위해서 앞차의 궤적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살짝 얼굴을 마지막에- 내밀어 보죠. 자 브레이크 늦게 가져갑니다. 인쪽으로.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그대로 말아서 안쪽. 자 송영진 선수 약간 바깥쪽으로 밀렸지만 괜찮아요. 다음엔 오른쪽 턴입니다. 그대로 유지. 자, 그리고 자, 상위권에서는 GT 100 클래스의 엄재용 선수, 아까 제가 좀 잘못 말해서 뒤로 간 줄 알았죠. 앞으로 왔죠. 네. SR3 차의 힘을 발휘하는데 원래 이제 예선 기록이 없어가지고 좀 뒤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엄재용 선수가 패스티스 트랩 가장 빠른 랩타임 기록하면서 최태양 선수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이 두 드라이버 배틀 꽤 오래될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순위는 근데 송영진 선수가 나와 있고 네. 지금 91번 장우혁 선수가 원래도 지금 내구 200 상황에서는 2번, 그러니까 내구 200의 순위에선 2위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강건호 선수의 위치만 지금 마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91번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91번 장우혁 선수의 트랜스폰더 상태가 좀 불량이 돼서 지금 이 부분은 따로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맞다. 지금 전산상으로 91번에 이 네. 위치가 뜨지 않았군요. 근데 붙어 있는 상황이라 맞습니다. 지금은 1위 싸움하고 있는 것은 91번 장우혁 선수와 86번 송영진 선수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사실 가장 이 86에서 또 유명한 선수들이에요. 네. 86을 굉장히 오랫동안 타왔던 선수들이고요. 음, 수족처럼 차를 다룰 수 있는 선수들이죠. 워낙 그 86의 그 매력은 뭐 다양한 예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매력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두 명의 선수 86, 91 이 두 명의 선수 바로 장우혁 선수와 송영진 선수입니다. 자, 이 86 차량들이 사실 이 기본형 엔진으로는 출력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200마력을 살짝 넘는 출력인데 네. 이 차의 이 핸들링 성능 자체가 굉장히 그 드라이버 스카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운전대뿐만 아니라 발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을 다루기 위해서는 손발을 다 이용해서 코너를 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86이라는 이름은 사실 모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이름일 것 같아요. 입가에 두부 맛이 난다면 아시는 그거. 네. 그렇죠.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 77번과 52번의 장면들도 잠시 등장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강건호 선수와 김성희 선수 그 뒤입니다. 예, 아까 그 트랜스폰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레이스를 할 때 굉장히 기본이 되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기록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장비가 차에 장착이 되는데 그게 가끔 불량이 납니다. 그게 불량이 나기 때문에 백업 플랜이 항상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지금 이런 식으로 백업 플랜들이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트랜스폰더가 없을 때는 다 일일이 수기로 기록을 했었죠. 그렇죠. 네, 사실 그 지금도 상황은. 합니다. 네, 네, 지금도 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록이 안 나오더라도 순위는 그게 지켜지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피트로 들어간 차량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치열합니다. 자존심 네. 싸움인데요. 근데 여전히 안 내주고 있어요 송영진 선수의 86번. 이 드라이버들은 다음 레벨 끝나는 것처럼 배틀을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절반도 안 지났거든요. 이제 막 지나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자 박성현 선수 차량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무리하는 게 맞는지 아예 내렸군요. 빨리 이탈을 해야겠고요. 자 지금 오른쪽 앞 타이어도 살짝 꺾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네. 오래 달리면 이런 문제들은 점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고요. 이러면 시야 문제 언급하신 그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 열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자 지금 이 시간대로 가면은 확실히 저 서쪽을 향하고 있는 그 4번, 5번, 6번 이쪽 구간 지날 때는 태양을 거의 정면으로 바라봐요. 지금 여기. 이 구간이죠. 예, 언덕 올라가면서부터는 해가 딱 눈높이에 지금 걸리기 때문에 시선 처리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가 안 보인다 할 네. 때가 이제 선수들이 정면으로 바뀌게 네, 되는 네. 건데요. 네, 저렇게 지금도 거의 그렇죠. 정면이죠. 근데 저 구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랙에서 가장 빠른 코너링 구간이거든요. 네. 그 구간을 태양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달린다는 거는 드라이버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밝은 빛이 들어왔다가 다시 그게 사라지게 되면은 또 순간 또 굉장히 어두워 보여요. 잔상이 좀 남죠. 예, 그렇죠. 네. 이 동공이 그 명암에 반응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레디컬 같은 경우는 어차피 앞쪽에 그 바이저라고 하죠. 헬멧에 달려 있는 저쪽에 그 대부분 다 색깔을 띠고 있는 그 코팅이 되어 있는 바이저를 좀 쓰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약간의 좀 시력을 보호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기 좀 좋은 그런 헬멧을 쓰고 있죠. 이렇게 보이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들이 긴 시간 내구 레이스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다양한 코팅으로 나눠가지고 준비를 하기도 해요. 자, 지금 앞쪽에 살짝 컨택이 있었어요. 뒤쪽에 레디컬 차량을 계속 확인하면서 자리를 비껴주다 보니까 같은 클래스 안에서 지금 약간 컨택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방금 전 차량이 박종근 선수였는데 와 이거 이런 식으로까지 출을 하는군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최태양 선수를 비롯해서 레드컬 차량들의 저력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절반 정도를 지나서 경기 시간은 28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모터스포츠의 첫 걸음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출력이 강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이 조그만 차가 출력도 얼마 안 되는 차가 이렇게 빠르다니. 이제 그 다음에는 조종성이 얼마나 좋느냐. 조종성도 좋죠 레디컬은. 그러니까 그렇죠. 숫자가 괜찮아요. 자, 스핀까지 이루어집니다. 위험한데요. 윤기민 선수의 55번인데요. 3번 코너 지나서 가속을 막 시작하는 곳이라서 조심해야 자, 되고요.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30분이 지나면 드라이버들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예. 지금부터 집중을 정말 정신력을 발휘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이 장면이 나와버렸어요. 게다가 이게 정면으로 보는 구간이거든요. 네. 꺾자마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그 집중력이 약간이라도 흐트러지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지금 보시면 상황. 55번 차량이 스핀을 시작을 하니까 카운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카운터가 살짝 과해가지고 바깥으로 밀리면서 빠져나가서 결국은 스핀을 하고 마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죠. 자, 다시 한번 복귀해서 페이스를 올려보고 있죠. 윤경민 선수 55번, 자, 이 차량은 아하. 또 어떤 차량이죠? 17번인 박종근 선수인데요. 자, 1번 코너로 보이는데 제동할 때 오른쪽 연석을 밟고 균형을 잃었죠. 아 그리고 완전 돌았군요. 네, 이거는 이제 과한 브레이킹 때문에 브레이킹 오버스티어가 생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고 다행입니다. 저 정도면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역시 다시 한번 복귀. 자 내구 레이스에서 펼쳐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 가운데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물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했지만 저 차의 앞 타이어는 지금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강병희 선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올라왔네요. 전체 네. 순위 24위, 그리고 클래스에서는 현재 5위까지 다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중계를 통해서도 그게 반가운 이름들이 올라왔는데, 네. 주행에서도 반가운 이름들이 올라오는군요. 강병희 선수 2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자 이쯤 됐을 때, 아까 치열했던 이 구간이었거든요. 지금 86번과 91번 선수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송영진과 장우혁 이 두 명의 선수. 자, 그리고 앞에는 지금 이제 백마코로 보이는 차량이 하나 나타나서 저 차량을 어떻게 해치고 넘어가느냐도 관건일 것 같은데요. 차량 안에 블루투스 이어폰이 따로 있으면 계속 페어링이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붙어 있거든요. 지금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두 대의 차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6번과 91번. 자, 지금 몇 랩째 저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직- 중요한 건 이게 GT200 클래스 선두 경쟁이죠.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살짝 트랙을 벗어났다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뒤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 드라이버들 마음은 그런 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리하더라도 3등은 안 할 거다. 못해도 2등이겠지란 마음으로 지금 끝까지 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치열한 전투 흔적들이 이제 곳곳 잔디밭에 남아 있습니다. 자 진행하지 못하는 차량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전히 자신의 그 배틀의 시간을 늘려 나가고 있는 이 두 대의 차량. 그 뭐 지금 일반적인 주행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황에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네. 배틀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대는요. 맞습니다. 자, 지금 격하게 바깥쪽 기동, 사이드 바이 괜찮나요? 사이드. 브레이크 자, 잘할까요? 앞쪽으로 좀 더 나갔는데 바깥쪽으로 자리를 섰습니다. 여의치 않죠. 이러면 다시 한번 안쪽으로 얻고 있는 86번의 송영진 선수. 한 번 더 안으로. 자, 지금 컨택이 일어날 뻔했지만 잘 서로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24분 남았거든요. 너무 과한 전투, 이 과한 배틀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둘 다 굉장히 신사적이네요. 자, 비상등까지 켜주는 여유. 네. 공간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인사겠죠. 그렇습니다. 네.
저게 사실 좀 왼수처럼 여기는 선수면 조금 더 과격하게 할 수도 있는데 네네. 둘이 서로 아는 사이가 맞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네. 사실 저도 과거에 같이 있었지만 86 동호회에서 서로 굉장히 친한 네. 이 동료이자 선수들이거든요. 좀 앙숙이면 좀 더 밀 수 있었거든요. 네. 이러면 다음 세차 할 때는 약간 언제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서로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자 지금 앞쪽에 86번 차량의 페이스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약간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금방 거리가 좁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변수 레디컬이 오고 있어요. 이거 보내줄 때. 자 지금 다시 한번 네 사실 여기는 레디컬이 지금 뒤에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뒤에 있는 차량이랑 컨택이 또 생길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레드콜도 아우, 이렇게 연속이 크게. 저기 연석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소세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안쪽 연습이 워낙 높아서. 네. 근데 이제 앞쪽 차량이랑 저기 근접전 하다 보면은 사실 자기 타이어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시선 확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가끔 연속을 좀 깊게 밟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프랑키 소세지를 이렇게 세로로 반으로 자른 것처럼 돼 있어서. 자 그리고 뒤에 또 김돈영 선수가 지금 이 무리를 추월하기 위해서 살짝 사이에 껴 있죠. 사이 좀 껴져 있는 상황에서 뒤쪽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대현 자 선수. 손 들어서 인사하죠. 고맙다는 거죠. 내로남입니다. 네. 지금 사실 저런 식으로 지나가는 게 같은 GT200 클래스 차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동성이 정말 좋으니까 우리가 살짝 가볍게. 지금 91번 차량 또 크게 한번 뒤쪽이 미끄러졌다가 균형을 잡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페이스가 괜찮았던 상황에는 붙어 있는데 중간에 80번 이용태 선수의 내구 300차량이 껴져 있는 상황이고 레드컬도 있는 상황이라 이게 약간의 거리가 예전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약간 혼전이에요. 지금 뭐 헤드램프를 켜면서 비켜달라고 하는 GT 300 차량들이 중간에 껴 있는 상황이고 앞에도 봐야 되고 뒤에도 봐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집중을 하던 찰나에 약간의 그 집중에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자 일단 중간에 다른 클래스 차량들은 다 이제 빠져나가고 다시 86번과 91번만 남았고요. 네. 자 그 사이에 91번 언급하신 장우혁 선수가 다시 한번 86번 송영진 선수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조만간 이번에 이 1, 2, 3번 연속 코너에서 또 다시 한번 배틀을 걸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지켜볼까요? 천천히 자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자 지금 또 중간에 다른 클래스 차량들이 또 다시 한번 합류를 한 상황이에요. 네. 이 GT200 네. 클래스 차량 입장에서는 GT300이 조금 더 답답할 수 있어요. 왜 빨리 안 지나가지고 그렇죠. 살짝 둔하거든요. 추월해 나가는 것도. 지금 내구 300의 임민진 선수의 자 13번이었는데요. 방향 지점을 켜주면서 일단 강제로 보내줍니다. 네. 예, 레디컬 같은 경우에는 정말 GT200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동을 보여주면서 그냥 쓱쓱 빠져나가는데 뭐 GT300 같은 경우에는 육중하죠. 자 장우혁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쉬울 거예요. 지금 다른 클래스랑 이렇게 혼주가 되면서 앞에 달리고 있는 이 송영진 선수와의 거리를 꽤나 많이 지금 내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런 장면이었고 야 지금 이 순간에 엄재웅 선수의 4번이 패티스트를 찍었습니다. 1분 17초. 그러면 슈퍼 6천의 그 숫자를 지금 찍은 셈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슈퍼 6000과 비슷한 속도가 나오는데 이 상설에서는 레디컬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앞서 있는 다른 차량들 한번 지켜보면서 주행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일 키가 높은 차 그리고 제일 키가 낮은 차 키가 중간인 차가 지금 세 대가 같이 앵글에 걸리고 있죠. 네, 엄재웅 선수가 예선 기록이 있어서 좀 앞쪽에서 출발했으면 레이스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최태양 선수가 너무 많이 벌어놨어요. 8초를 벌어놨죠. 그래서 직선 구간이 앞으로 아무도 없는 정도의 지금 상황이 91번이 앞으로 나갔어요. 쫓아냈군요. 네, 선두가 바뀌었어요. 장우혁 선수. 자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멋진 장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견제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나오네요. 직진 자 메인 스트리트 구간에서 메인 스트리트 구간입니다. 바깥쪽으로 탈출 이 탄력을 잘 받았습니다. 이거 86번에 송영진 선수가 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 부분을 끝까지 이용하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난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젖혀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추월한 이후에는 좀 거리를 빠르게 벌려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지금
네, 앞쪽에 이제 55번 차량은 이제 한 바퀴가 쳐져 있는 차량이죠. 같은 클래스인데 한 바퀴가 쳐졌어요. 네. 윤정민 선수. 네, 아까 스핀을 한번 했었던. 그렇습니다. 자,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차량 상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차량을 지금 아직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면 더 애매한 느낌일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클래스의 차량이기 때문에 약간의 타이밍을 잡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차량이면 타이밍을 다른 식으로 잡을 것 같은데. 저걸 못 넘어가고 있는 사이에 또 소영진 선수가 따라왔어요. 자, 소영 선수 지금 비상등을 켜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다려. 네. 가지마. 여기 있다고. 자, 그래서 결국은 55번인 윤경민 선수가 자리가 좀 나면서 나머지 선수들의 차량이 다시 한번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91번 장우혁 선수. 내구 200의 선수들끼리의 치열한 장면, 특히나 1, 2, 3이 굉장히 치열하군요. 지금 이 두 선수는 42분째 붙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더 안 멀어지고 있거든요. 네, 조행진 선수가 계속 깜빡이는 거는 아까 키고 끄는 걸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아니면 있죠 뭐. 지금 초비상이다라고 자체적으로 알리는 걸 수도 있고요. 아, 초비상등을 켰군요. 네. 자, 이러면서 지금 1위는 내줬습니다만 자체 그 내구 200에서 여전히 1위 싸움의 그 가시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86번 송영진. 저렇게 비상들 키고 있으면은 자신의 대시보드도 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사실상 잘 모릅니다. 바사행시등이 켜져 있는 거를 운전 집중하다 보면은 잘 못 느낀 경우가 있어. 그런데 지금 한번 완전 바깥쪽으로 밀려났다가 연속을 크게 타고 들어오는 장우혁 선수였고요. 서서히 한계점들이 오기 시작하겠군요. 자, 집중력 끝까지 잘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태양 선수의 랩 타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가운데 엄지영 선수가 많이 좁혔네요. 이제 6.7초. 그래도 지금 3분 사이에 한 1초 정도를 좁혀놨거든요. 네, 그러면 이론상 6분 뒤에는 1초 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한번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론상 끝까지 가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근데 이건 이론이죠. 네. 근데 흥미롭겠네요. 지켜보면은. 자, 앞서서 있었던 다른 클래스의 차량들이 있었으니까. 네,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근데 더 벌어졌네요. 이게 아마도 그 백마커들 넘어갈 때 네. 자, 위험합니다. 자, 지금 레디컬을 못 보고 봤죠. 그냥 본인은 레코라인을 타다 보니까 최태영 선수 완전 잔디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위험할 뻔했네요. 저희가 선수들끼리는 저걸 이제 감짝해러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밤매러 갈 뻔했죠. 지금 농경 활동을 잠시 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1위의 위치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이제 23번 최태양 선수. 저게 이제 프로토타입 차들은 앞에가 이제 윙처럼 돼 있는 것 때문에 잔디밭에 들어가면 이제 잔디가 깎여요. 또 흙을 파기도 하고 그래서 잔디 깎기 차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자, 지금 마지막 코너에도 제네시스 쿠페 한 대가 스핀에서 멈춰 있는 장면이 잠깐 나왔고요. 사실 복귀를 했습니다. 추월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곳 안 남을 것 같아요. 죄다 옐로우가 나와버리면 옐로우 있는 곳에는 추월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1번 코너에서 제동 제대로 안 걸리는 차 정말 많네요. 그만큼 지금 쓸 만큼 썼다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인 이런 주행도 한 45분께 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정도의 상황인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보통 그 슈퍼레이스 GT1, 2 클래스 경기할 때 이 정도면 경기가 끝났죠. 그렇죠. 네, 끝났죠. 끝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익숙하지 않은 시간대. 그리고 대부분의 차량들이 지금 한계점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여력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차량들이 순위를 좀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의 차량이 9번 장대성 선수입니다. 서서히 이제 순위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87번 김현준 선수의 차량. 자, 지금 제네시스 쿠페도 말 그대로 쿠페거든요. 굉장히 날렵하고 낮은 차인데 이렇게 레디컬 뒤에 서 있으면은 대형차처럼 보입니다. 네. 아니 뭐 약간 느낌 자체가 체격이 다른 그렇죠. 나이가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인데요. 자, 그래서 바로 거리를 만들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87번 김현준 선수. 하지만 김현준 선수와 2위 엄재용 선수와의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15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 GT100 이 레디컬 차량의 내구레이스용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 콕핏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라이버가 더위를 적게 타게 돼요.
아 그렇죠. 달리면서 주행풍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에 저런 완전히 콕핏이 막혀 있는 touring카들에 비해서는 후반부로 가도 상대적으로 체력적인 어떤 저항을 좀 적게 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대신 비가 오는 날씨라면 비를 다 맞아야 된다는 게 네, 단점이 되겠죠. 오늘 강성률이 10% 미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안도를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의 그 내구 100 쪽에 있는 레드컬 차량들은 자신의 순위 1위부터 7위까지 쭉 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이제 색깔이 거의 이제 완벽하게 거의 정리가 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엄지용 선수가 최태양 선수를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최태양 선수가 달아났죠. 네, 다르네요, 최태양 선수. 자, 지금 현재 페이스라고 한다면은 선두권 차량들은 이 1시간 동안에 40렙 넘는 주행수를 기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내구 100, 87번 현재 김현준 선수였고요. 25초 차이. 2위와는 15초 289 차이. 엄지용 선수 2위인 4번과 23번 최태양 선수와는 10초가 넘게 차이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일단 순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최근까지 가장 길고 치열한 전투를 펼치고 있었던 86번 송영진 그리고 91번 장우혁 선수의 전투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91번 장우혁 선수가 지금 순위 1위를 자신의 클래스 내에서 얻어낸 이유는 그대로 전투가 더 이상 펼쳐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계속 87번 김현준 선수를 잡아주는 이유는 SR1 클래스 차인데 SR3, 그러니까 그 차종이 조금 더 빠른 차하고 비슷한 랩타임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물론 같은 랩타임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죠. 66번 이상원 선수. GT200 클래스 차량인데 자, 다시 한번 차를 세우고 있죠. 이게 좀 어렵다고 보나요? 잠시 네, 차에서 내리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60분 경기 중에 한 80%까지는 와 있는 상황인데 안타깝게 리타이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국의 마지막은 역시 마지막 5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이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고 있군요. 사실 24시간 경기에서도요. 네. 23시간 58분 이렇게 달리고 리타이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정말 뭐 피니시라인 앞에서 멈췄던 그런 경기도 선두에서 있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선두에서 그런 경우가 이제 다른 거리 경기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지금 안타깝게 트랙을 벗어나고 차를 세우는 장면인데요. 예를 들어서 뒤에 차가 50렙을 달렸어요. 근데 선두가 60렙을 달렸는데 완주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60렙을 달리고 완주 못한 차가 50렙밖에 못 달린 차 같은 시간에 보다 순위가 낮은 거예요. 네. 자력으로 완주를 그렇죠.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레이스는. 그래서 최고 기록 51렙 경기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51번 강병희 선수. 네, 강병희 선수의 역주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목소리가 안정적이죠? 네. 도플갱어인가요? 네, 아주 목소리가 그냥 열정이 느껴집니다. 자, 그만큼 좋은 장면들 강병희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보닛에 뭔가 스폰서십 해가지고 이름이라도 써줘야 될 것 같은. 네. 지금 하지만 지금 선글라스를 끼신 것 같아요. 저 네. 오픈형 헬멧 안에 이 태양이 내려올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그쵸. 준비를 하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선수들이 준비를 해주는군요. 현재 상황에 대한 그 변수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자 뒤에 이제 84번 이경록 선수와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의 클래스 내에서 5위, 6위 싸움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또 자, 지금 뒤쪽에 있는 84번 이경록 선수가 직선 구간에서 탄력을 받아서 접근하고 있죠. 네. 강병희 선수가 일단 방어 라인. 그런데 브레이크가 굉장히 늦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안쪽을 끝까지 한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뒤쪽에 차량 하나 더 있었거든요. 굉장히 늦게 밟고 제대로 제동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다른 클래스의 80번에 이용태 선수가 있는 상황이라 자, 원하는 대로 라인을 충분히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옆쪽으로. 휘청했습니다만 큰일 날 뻔했어요. 저게 앞에 차가 스피너면 뒤 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자, 맞거든요. 근데 대단한 게 지금 이 50명 강병희 선수가 왼쪽 앞에 있는 차가 이미 슬라이드가 나는 걸 보고도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았어요. 네, 그 상황에서도 나는 최대한의 페이스를 일단 가속해서 뒷차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투지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심지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게 만약에 스핀을 하게 된다면 안으로 말릴 테니까 내가 빨리 여길 벗어나는 게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네. 수도 있어요. 네. 멋진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뒤쪽의 차량까지 확인을 하면서 경기를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사이에 나머지 차량들의 경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용태 선수 한번 장대성 선수. 자, 확실히 이제 후반부로 오니까 차량들의 모션도 조금씩 흔들거림이 많아지고요. 선수들도 조금씩 컨트롤의 이 정교함이 초반보다는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이 300에서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변수 중에 하나가 이 9번 장대성 선수입니다. 지금 물론 최태양 선수의 빠른 속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9번 장대성 선수가 계속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결국 자신의 클래스 내에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자, 이런 페이스라고 한다면 정말 후반부까지 지금 장대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네. 지금 딱 9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몇 대째를 젖혀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앞에 있었던 23번 최태양 선수의 페이스는 사실 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자신의 클래스 내에서의 호흡을 좀 잘 가다듬고 있는 현재 9번의 장대성 선수. 일단은 지금대로라면은 그 2위 백철용 선수를 따라가기엔 거리가 좀 멀기는 해요. 멀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레이스 종반이 되면 랩 타임을 유지 못하는 선수가 생겼을 때 그 유지 못하는 폭이 매우 커질 수 있어요. 네. 랩 타임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순위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최태양 선수가 방금 전에 그 난적들 사이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속도의 손해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엄정 선수의 6초 정도의 차이가 났고요. 자, 강명희 선수 끝까지 집중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 브레이킹 포인트 살짝 놓치면서 잠깐 코너 바깥으로 크게 나갔지만 다행히 순위는 내주지 않았어요. 자, 이경록 선수와 계속해서 배틀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붙어있죠 이경록 선수. 지금 탈출 속도를 높이려고 약간 빠른 랩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배틀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1번 코너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또 한번 벗어났죠. 자, 그 사이에 손해본 것 하지만 더 덮치기는 거리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 밖으로 나가서 속도를 잘 유지하고 막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탈출 속도 자체가 빠르긴 빨라요.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닐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전략으로 바깥쪽에 늦은 브레이킹으로 이 싸움을 걸어오는 이경록 선수. 자, 그래서 계속 의식을 하고 있는 51번 강병희 선수인데요. 자, 일단 테크니컬 구간은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네. 집중력이 흐트러질만 하네요. 뒤에서 계속 흔들고 있어서 앞에 보랴 뒤에 보랴 햇빛 보랴. 여기는 4위 싸움입니다. 4위 10번의 김동현 선수, 뒤에 122번 이율 선수. 자, 이 김돈영 선수와 이율 선수는 또 다시 어떻게 붙어버렸네요. 자, 이 매랩 서로 이율 선수가 지금 후반부에는 피치를 좀 더 올려서 격차를 줄여왔군요. 네. 자, 이 두 선수 사실 지난 이 시즌 초반에는 또 한번 이율 선수가 이 김동영 선수 좀 컨택을 하면서 김동영 선수가 뒤쪽으로 많이 밀렸던 그런 또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자, 과연 이번에는 어느 선수가 결국 앞쪽에서 피니치를 하게 될지. 네, 이율 선수 몇 경기 못 나왔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이제 지난 슈퍼레이스 때는 그 볼트 김 선수, 김민규 선수죠? 김규민 선수가 김규민 탔던 선수. 김규민 선수가 탔던 차를 타고 있습니다. 네. 자, 후반부 흘렸어요 좀. 이거는 슬립 스트림을 조금 탈 수도 머네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하지만 남은 시간을 좀 감안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역전을 또 고민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들어가죠. 자, 지금 들어왔는데요? 사이드인데요. 어떤가요? 자, 이율 122번 이 이율 다음 선수. 코너, 이 다음 코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막았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김동현 선수 헬멧을 보면은 카메라가 하나 지금 달려 있어요. 네. 저거 아마 떼고 싶을 거예요. 지금은 저게 이제 공기저항 저거라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텐데 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타이트한 배틀이 후반부에 이어질 거라고는 예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자, 저 카메라에 122번이 잡히는 순간이 정말 암울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자, 락되면서 지금 이런데 앞쪽에 차량들도 있었고 여기도 배틀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바른 소년이죠. 바른 청년입니다. 네. 손을 높이 들어 인사하면서 추월해 나갑니다. 지금은 거의 안 보일까봐 보여주는. 이율 이번엔 선수. 이율 선수. 네. 둘 다 지금 완벽하지 않은 상황은 분명해요. 네. 누가 먼저 집중력을 잃느냐의 게임입니다.
그 순간 순위는 완전히 뒤바뀌고요. 또 한 번 붙습니다. 자, 애초에 레코드 라인과는 지금 많이 달라져 있어요. 각 차량들 달리는 중에 매 랩마다 다른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쪽으로 너무 깊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율 선수의 122번 자, 붙었고 연속 너무 안쪽이었는데요. 그래도 거의 꼬리를 물다시피 달리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 4분 남았습니다. 4분이 남고 난 다음에 선두 차량 최태영 선수가 통과를 하면 피니시 체커가 발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냥 5분 정도가 남아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5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배틀을 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거의 매 코너마다 싸움을 걸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격차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20번 이율 선수와 10번의 김동현 선수. 지금 계속 연기가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자, 두 선수 지금 어떻게든 남은 타이어의 그립을 한 개까지 끌어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차량들이 지금 뭐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가리지 않고 매 코너마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레디컬 차량이 타이어 관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컨택인데요. 자, 이러면 옆쪽으로 좀 많이 밀리죠? 자, GT 300 차량 지금 오른쪽 앞바퀴가 GT 200 차량과 부딪히면서 꺾였어요. 네. 그 사이에 레디컬들이 자, 지금 3분 남은 상황에서 이런 데미지로 지금 완주를 못한다면 너무 이거 아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엄재용 선수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한 화면에 잡힙니다. 네, 지금 5초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더 좁혀졌죠. 지금 저게 피니시 라인 통과할 때 5초 차이거든요. 자,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면은 뭐 한 2초 이내 차이라고 봐야죠. 1초대 차이입니다 지금. 그 앞쪽에 있는 86번 오늘 많은 전투를 펼쳤던 송영진 선수의 차량도 이제 약간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두 대기의 차량이 붙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는데요. 자, 지금부터 본 게임 시작입니다. 네. 지금 내구 레이스가 아니에요. 이제 남은 3분 동안의 스프린트 레이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서서히 붙어서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의 차량을 한번 지켜보면서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앞쪽에 있는 86 차량이 하나 빠져주면서 시적으로 이제 바로 뒤에 붙게 됐어요. 네. 자, 80번 정영진 선수의 차량이었군요. 일단 뒤쪽으로 좀 밀리는 장면이 있었고 자, 과연 최태영 선수의 이 사이드 미러로 지금 뒤쪽에 붙어있는 엄정 선수를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변하고 있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1.709 차이 나거든요. 이제는 확연하게 뒤쪽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 왔습니다. 모를 네.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에 전투가 좀 치열하게 펼쳐지겠군요. 바로 있지요. 보입니다. 자, 이런 조건이면은 아마 선두에 있는 최태영 선수가 심리적으로 많이 좀 힘들 거예요. 지금 네. 계속 60분을 지배하듯이 독주를 해왔는데 갑자기 뒤에 차량이 가까워진다. 이러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한동안은 맘 편히 달렸을 거예요. 네. 사실 뒤에 레디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따라왔다? 자,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1분 30초 남은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 랩에 계속 엄지용 선수가 빨랐는데 지난 랩에 정말 많이 좁혔죠. 그러니까 2초 혹은 3초 이상 그 정도 좁혀나가면서 엄재용 선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추월 시도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다음 랩에. 되면 이번 랩이 이제 라스트 랩이 되겠죠. 지금 1분 10초 남은 상황에서 스타트 네. 라인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거 재밌겠는데요. 자, 마지막에. 이제 라스트 랩이 라스트입니다, 확실합니다. 라스트 이제. 네. 라스트 랩에 1위 라스트 랩이고 0.7초까지 붙었어요. 어떤가요? 일단 이 상황에서 0.7초 743 차이를 자. 메워줄 수 있나요? 코너에? 일단 직선주로 해서 어려웠고요. 사실 제 생각에는 정상적으로 추월이 쉽진 않아요. 이 남은 구간들은. 대신에 아까처럼 슈퍼 6000 클래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 코너 지나고 뭔가 자, 엄정 선수 패스티스트 랩 17초 201을 지금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속도를 더 좁혔잖아요. 그러니까 1초를 심지어 줄였습니다. 자, 지금 경기 60분이 지나고 지금 패스티스트 랩이 나왔다는 게. 예. 자, 지금 앞쪽에 최태영 선수 지금 페이스를 올리는데 살짝 벗어날 뻔했거든요. 자,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지금 타이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자. 속도 다른 백마커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백마커는 좀 느끼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큰 자이언트 코너 진입을 하고 있고, 네, 다시 이제 거리가 약간 안전권으로 벌어졌습니다만 앞쪽에 있는 서행 차량들 자, 이제 막히나요? 크랭크 지나면 끝이라서 기회가 거의 없어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러면 들어올 수 있겠군요. 거의 다 왔는데 이대로 체커기를 결국 받아냅니다. 최태영 선수. 이거 마지막에 위험할 뻔했는데요.
네, 엄재훈 선수가 먼저 랩에 패스트 랩을 낸 뒤에 네. 이번 랩은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았어요. 네. 좀 트랙도 살짝 벗어나기도 하고. 사실 네, 일본 코너 들어갈 때 약간 브레이킹이 늦었습니다. 마지막 랩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에이펙스를 좀 제대로 못 찍으면서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정말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 마지막 코너에 또 코스 이탈하고 있는 차량, 지금 서행하고 있는 차량 하나 있죠. 네, 아직 아마 완주는 해야 네, 되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서행으로 피니시 라인까지 지금 지나가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아 지금 엄청나게 서행하면서 오고 있네요. 네. 네. 지금 레코드 라인에 있지 않으려고 트랙을 벗어났던 거예요. 굉장히 잘했어요. 네. 자, 그래서 한 대, 두 대씩 체커기를 받고 있습니다. 아, 전남내구가 순간순간에 아주 짜릿한 맛들을 좀 주는 네.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율 선수와 김돈영 선수는 순위가 바뀌었네요. 네, 결국은 이율 선수가 앞쪽으로 또 치고 나갔네요. 그리고 GT 300 클래스는 남기훈, 백철용, 장대성 순위가 그대로 유지됐네요. 그리고 86번 송영진 선수와 91번 장우혁 선수의 경기에서는 91번 장우혁 선수가 올라가면서 전남내구 200에서는 91번 장우혁 선수가 승리를 따내는 모습이었고요. 네, 트랜스폰더가 꺼진. 예. 하지만 그 트랜스폰더가 꺼진 상황에서도 91번 장우혁 선수의 주행은 빛을 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더 그래서 집중해서 누가 앞에 나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어떤 의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자, 강병희 선수는 지금 클래스 5위로 마감을 했네요. 오늘 전체 1위. 왼손. 사진 네. 잘 나오는 왼손. 네. 네. 아유,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입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경쟁자가 나타났거든요. 네. 예, 그리고 GT 300 우승차. 예, 차에는 아직도 한민관 선수 이름이 써 있어요. 하지만 드라이버는 남기훈 선수입니다. 이제 다들 챔피언들이 입장을 하는군요. 내구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전남 내구 역시. 네, 지금 이제 거의 태양이 다 넘어가 있는 위치에 와 있는 시간대거든요. 네. 끝까지도 굉장히 이 서쪽으로 달리는 선수들 그 일부 구간에서는 아주 힘든 싸움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네, 영어만 읽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민관 선수가 내릴 줄 알겠지만 자, 지금 확실히 보면 벨트를 푸는 속도가 느려요. 지금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지쳐 있기 때문에 네. 네, 차에서 나오는 이 과정도 우리 스프린트 레이스에서 보는 장면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네. 네, 좀 도움을 좀 주는군요. 이렇게 얽힌 장면이 있었고, 하지만 챔피언 좀 천천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만큼 격렬한 레이싱을 펼쳤었던 남기훈 선수. 그리고 팬들 응원해 주신 그 팀 동료에 대한 아낌없는 손키스를 날리고 있네요. 굉장히 우아한 세레모니였네요. 네. 자, 그리고 GT 200 클래스 장우혁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본인은 트랜스폰더 문제가 생겨서 이게 기록이 안 나오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뭐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그 모터스포츠 팬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동료 86 드라이버들에게 이렇게 네. 인사를 하고 있네요. 오늘 서로 간의 그 멋진 주행을 서로 간에 축하하는 그런 모습들. 네,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이 내구 레이스에서 여러 클래스 같이 달리면서 좋은 경험하면서 좋은 성적까지 거둬서 기분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송영진 선수와 장우혁 선수 그리고 다이아파파라는 이제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죠. 제가 지금 당장 이름 생각 안 하는데만 네, 차에도 다이아파파라고 스티커가 크게 붙어 있었던 네, GT 200 클래스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구 전남 내구 경기까지 모두 한번 보내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뭐 내구 경기도 주요 지켜볼 만한 장면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오늘의 경기였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초반에 GT 300 클래스에서 이재진 선수가 네. 그 트랙을 벗어나면서 이제 경쟁에서 사라진 게 조금 아쉬웠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경기 이렇게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펼쳐진 경기 끝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설의 강병희 그리고 윤재수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